내가 떠나는 이유 27편. 그러자 독수리 이사장이 걸레는 시험시험 빨아도 되잖아. 이 중사를 향해 한마디 하였다. 아침 점검 전 나는 밀려있던 빨래를 하고 아침 점검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중사 서열 바로 위에 호길이가 마스크를 쓰면서 작은 소리로 김 사장님 참으세요. 그리고는 지난 하루 종일 모아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였다. 이 중사는 아들이 대학 축구 선수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한다. 그때마다 야, 청소년 대표로 뽑히지도 못하잖아 하면서 민 사장이 농담 비슷하게 기를 죽이자 애꿎은 청소년 대표 감독을 욕하기 시작하였다. 전에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을 찾아가 겨우 만났지만 자신의 아들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코치를 몇 번 찾아갔는데 체력이 약하다고 체력 평가도 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체력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수긍할 텐데 겉모습만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며 혈압을 올렸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방 청소하는 날이다. 모기장 샹트를 칫솔로 먼지 하나까지 씻어내야 한다. 막내는 만져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중사는 계속 날 몰아붙인다. 원래 말투가 그런 놈인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건가? 나이 들어 누구에게 작은 잔소리 하나도 들어보지 못한 나는 이중사의 계속된 잔소리가 내 귀를 계속 거슬리게 하였다. 형님, 옷 며칠 입었어요? 5일째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민 사장은 간물대에서 회색 반팔티 하나를 꺼내 주었다. 고마워. 고참 잘 만난 줄 아세요. 오후 4시 변호사 접견이 있었다. 저녁 식사 때 상을 2개 펴는데 가운데 방장을 중심으로 윗상에 좌측 2명, 우측 2명 해서 5명이 자리하고 아랫상에는 6명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 윗상에 수저를 놓고 있는데 방장이 수저를 들더니 대머리 독수리 이사장에게 준다. 수저를 살피던 이사장은 두리마리 화장지를 조금 뜯어 수저를 닦으니 점심때 먹은 고추장이 10개 묻어나왔다. 아마 설거지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러자 넘버2가 한마디 한다. 나 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 한마디 하자 그때 이중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마 군에서 책임을 회피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설거지를 같이 하고도 내가 제대로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몰고 갔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나이 60 넘은 내가 신병처럼 목을 세워 큰 소리로 말하니 모두 웃으며 이 사건은 지나갔다. 짬을 내서 동생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동생,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여기 구치소에서 본방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5일째야. 이 나이에 내가 있는 입원방 막내로 뺑기통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늦은 나이에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며 나를 돌아볼 시간도 갖고 있단다. 지난날 내가 장남으로서 아니 큰형으로서 너희들에게 형다운 행위였을까 생각을 하니 미안한 게 하나둘 아닌 것 같구나. 너의 인생,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구나. 옛날 사업을 할 때 엄마 집문서를
아무 말 없이 주던 너의 고마움. 다시 생각해도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사람은 자기 밥그릇뿐 타고난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이상호가 보내준 문자가 보이스피싱일 줄 모르고 나에게 보내준 것 같은데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을 때는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니. 인천 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 호영이와 수영이가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 소리가 아직도 나의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구나. 나는 가짜 김태형 법무사에게 보내는 카톡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카톡이 보내주는 장소의 직원에게 전달만 하는데 한 건에 10만 원을 받고 이 짓을 한 10건 정도 하였는데 공소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야. 이 돈을 전달하고 내가 받은 돈은 대략 100만 원. 기가 막힐 뿐이야. 이곳 인천구치소의 수감자 3,000명이 넘는데 그중 30%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에 대하여 나도 놀랐고 보통 구형은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하더군. 전달책의 구형이 보통 이 정도 구형을 받는다고 들었어. 정말 세더라. 나와 비슷한 범죄자 한 사람이 나에게 조용히 말하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고 해. 도중에 이상하다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그만 형사에게 잡혔다며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 받아 입금만 했는데 합의는 돈이 없어 포기하고 검찰 구형을 4년 받고 재판에서 선고를 1년 8개월 받아 이곳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가기 전 대기 중이라고 하면서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로는 나는 9명 합의를 다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돈도 돈이지만 판단이 서질 않는단다. 이곳에 와서 잃은 것도 많지만 하나 확실하게 얻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란다. 아무쪼록 내가 호영이에게 수고한다고 말해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내가 탄원서 초안을 써서 하나 줄 테니 너희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탄원서 하나 부탁한다. 5월 27일이 구속된 지 한 달째인데 아직 머릿속이 하얗고 까만 것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란다. 만일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살 의욕을 포기했을 거야. 호영이에게 애비로서 너무 미안하고 수영이, 사위, 그리고 네 형수에게도 미안한 마음 끝이 없단다. 인천 구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편지를 쓸 수 있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2021년 5월 25일 형. 이런 편지를 보내면 아직도 동생만 생각한다며 분명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았지만 몸이 아파 쉬고 있는 동생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호영이 대신 날 위해 이를 쫓아다녀줄 것이라고 믿고 쓴 편지였다. 내 인생 최고로 잘한 것은 아내를 만난 것이고 아들과 딸이 잘 자라준 것이다. 교도관이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어린애들한테 사탕을 주먹으로 꽉 쥐고 주듯이 쪽지 하나를 주고 갔다. 수영이가 영치금을 보내주었다는 내용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수영이가 보내준 소중한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지는 않았다. 17. 탈출. 5월 25일 호영이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늘도 배상명령 신청서가 왔단다. 6월 8일 심리가 잡혔는데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풀어야 할
합의 날짜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합의를 보고 나를 이 지옥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쓰다가 지워버렸다. 변호사는 자기 위주로 스케줄을 잡기에 미리 한 100만 원 정도 보내주고 내 계획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 변호사가 합의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너희 노력이 좀 필요하다. 삼촌을 만나 상의 좀 해보도록 해. 이번 6월 8일 심리는 시간이 촉박하기에 속행하면 2주 심리가 연기될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전에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생각보다 심한 범죄이기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힘들지만 수고 부탁한다. 2021년 5월 26일 1. 오늘부터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볼 수 있단다. 진술서에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말한 것과 보이스피싱이란 말은 하지 않은 것은 모르고 했다는 뜻이고 검찰은 알고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뜻이라 생각함. 2. 합의 시 피해자분들에게 모르고 소개받아 시작. 정말 가난해서 오죽하면 이 일을 했겠냐. 옷은 될 수 있으면 허름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호영이는 있어 보이니까. 3. 가족 탄원서 필요. 큰삼촌 이상우 아저씨 주소 필요. 아빠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호영이가 잘하리라 믿는다. 아빠 잘못 만난 엄마가 불쌍해. 아빠가 나간다면 최선을 다할게. 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나이 글에 감정이 실려 오해를 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소식이 끊어지고 내가 벌어질까봐 한편으론 두려웠던 것이다.